오늘 2022년도 72회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약제 용기, 가스통 같은 그런 통인데요. 이 가스 용기에 충전되는 비율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아예 이러한 표를 통해서 이 표의 내용을 그대로 출제하는 부분이라서 마치 소요 단위, 능력 단위와 같은 정해져 있는 그런 값을 그대로 쓰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할론 240이 할론 1211 이와 같은 HFC 전체적으로 어떤 소화약제이냐면 불활성 가스 소화약제,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할론 소화약제까지 이렇게 통틀어서 가스가 들어가는 소화약제의 충전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 자체를 암기하고 계시면 꽤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유형이라서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표에 있는 충전비대로 답을 쓰시면 됩니다. 이산화탄소 고압식의 경우에는 1.5 이상 1.9 이하가 되겠죠. 이산화탄소 저압식은 1.1 이상 1.4 이하. 할론 240이 가압식의 경우에는 0.51에서 0.67 이하. 축압식은 0.67에서 2.75 이하. HFC 125는 1.2 이상 1.5 이하로 해서 이 표 안에 숫자들이 약간 들쭉날쭉하지만 이 약제들에 따라서 잘 연결지어서 나름의 방법대로 외울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은 표입니다. 자, 암기를 하셔야 하는 내용이고요. 2번입니다. 다음 아래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료 위험물의 품명 두 가지를 쓰시오. 자, 기능장은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응용을 하는 형태로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능사나 산업기사에서는 각각 한 문제씩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합쳐서 한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옥내 저장소의 바닥 면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위험 등급에 따라서 바닥 면적이 달라진다. 1등급은 위험한 거니까 면적이 넓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1등급 그리고 사료의 2등급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을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2, 3등급과 사료의 3등급인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5개 저장소에 저장 취급할 수 없는 위험물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5개 저장소에 저장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에서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류 위험물과 사료 위험물 그리고 육류 위험물이 바깥에 저장을 할 수 있는 위험물이라서 눈이나 비에 민감하지 않고 온도에도 괜찮은 위험물이 5개 저장소에 저장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류 위험물 중에서 유황 또는 인화성 고체, 그리고 사료 중에서 인화성 고체가 인화점이 0도씨 이상인 위험물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료 위험물은 특수인화물은 제외가 돼요. 왜냐하면 특수인화물은 인화점이 영하 20도씨 미만인 위험물이기 때문에 인화점이 너무 낮아서 5개에 저장할 수 없고요. 일석유류는 가능하지만 대신 조건으로 인화점이 0도씨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야 합니다. 나머지 품명들, 이석유류, 삼석유류, 사석유류, 동식물유류는 품명 자체가 인화점이 0도씨보다 높은 위험물이기 때문에 다 저장이 가능하고요. 육류 위험물 전체 다 가능합니다. 자, 일단 사료 위험물 중에서 옥내 저장소에 저장할 때 1000제곱미터로 해야 하는 경우는 사료 위험물 중에 위험등급 1등급, 2등급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수인화물과 1석유류, 2석유류 이렇게 세 가지가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는 거고요. 5개 저장소에 저장 취급할 수 없는 것을 찾아야 하니까 이 중에서 특수인화물 안 되죠. 그리고 일석유류 중에서 인화점이 0도씨 미만인 것은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품명 두 가지는 특수인화물과 제1석유류 인화점이 0도씨 미만인 것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물질에 대해서 다음 각 물음을 쓰시오. 자, 산화성 고체니까 인류위험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분자량이 85라는 것을 보고 위험물의 분자식을 가지고 이제 분자량을 구해 보시면 85가 나오는 분자는 NaNO3에 해당합니다. 자, 이 분자량 말고 사실 다른 내용들은 큰 힌트가 되지는 않는 힌트들이라서 분자량이 85라는 것을 가지고 이 위험물을 찾아야 되겠고요. 자, NaNO3가 23 더하기 14 더하기 16 곱하기 3 이렇게 했을 때 85라는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분자량만 가지고 이제 인류 위험물이니까 인류 안에서 분자량이 85인 것을 찾아라 라고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게 무책임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중이나 융점은 뭐 따로 계산을 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다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분자량은 우리가 이미 분자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분자량을 찾는 거는 사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류 위험물이든 뭐 사료 위험물이든 모든 위험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분자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한 85 정도 되면 이쯤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하는 위험물들이 몇 개 추려지고 그 안에서 분자량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게 분자량 다 구해 보면서 위험물을 찾을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제 한 문제라도 지금 간절한 시점이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문제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위험물을 찾는 노력을 꼭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명칭에 대해서는 한글로 써야 합니다. 질산 나트륨이고요. 질산 나트륨은 질산 염료이기 때문에 위험 등급은 인류 위험물 중에 2등급이 되겠습니다. 자, 열 분해 반응식으로는 NaNO3가 O가 하나 줄어드는 방식으로 분해합니다. NaNO2 플러스 O2가 돼서 개수는 2, 2, 1이 되겠고 운반 용기 중 플라스틱 내장 용기의 최대 용적 리터를 찾는 건데 이 표를 우리가 공부하신 적이 분명히 있으시죠? 자, 이 표는 기능장에서 잘 나오는 표인데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내장 용기로 어떤 재질이 쓰이는지 그리고 용량이나 용적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위험할수록 작게 포장해야 되고 덜 위험할수록 약간 크게 포장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내장 용기 즉 이 부분이죠. 안쪽에 포장하는 용기가 플라스틱인 경우 플라스틱 용기인 경우 몇 리터까지 할 수 있는가를 물어봤는데 유리 용기나 플라스틱 용기는 10리터 금속재 용기는 30리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이기 때문에 10리터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입니다. 위험물 제조소에 배출 설비를 국소 방식으로 설치를 합니다. 배출 설비라고 하는 것은 화장실이나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환풍기 같은 것이에요. 그 제조소에서 쓰이는 환풍기, 공업용 환풍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배출 능력은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자, 법령을 이용한 응용 문제 입니다. 위험물 제조소에서 배출 설비는 배출 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해야 한다라는 이 법령을 알고 그것을 적용해서 푸는 문제인데요. 자, 배출 능력은 몇으로 해야 되는가? 용적은 가로, 세로, 높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6 곱하기 8 곱하기 4가 배출 장소의 용적이 됩니다. 자, 용적은 부피라는 뜻이고 부피를 구하기 위해선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세제곱미터라는 이런 부피의 단위가 나오기 때문에 3개를 곱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셋을 곱하면 192 세제곱미터가 되고 배출 장소 용적의 20배가 넘어야 하니까 이 192에 20을 곱한 값인 3840 세제곱미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배출 능력은 3840 세제곱미터 per hour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옥내 저장소에 아래와 같은 위험물을 저장을 하는데요. 이석유류 비수용성 2000리터, 삼석유류 비수용성 4000리터, 유기가산화물 100kg입니다. 자, 이석유류의 비수용성이면 지정수량으로는 1000리터죠. 그리고 삼석유류의 비수용성은 지정수량 2000리터고, 유기가산화물은 오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10kg인 물질입니다. 지정수량의 배수를 일단 구해보면 1000분의 2000 더하기 2000분의 4000 더하기 그리고 10분의 100을 해서 12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구한 이유는 안전거리나 보유공지에 들어가는 기준이 이제 지정수량의 배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 여기에서 유기과산화물을 저장하고 있는데, 유기과산화물은 제조소에서 특례로 지정된 지정과산화물입니다. 이 유기과산화물이 들어가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안전거리, 학교의 안전거리 30m, 주택의 안전거리 10m, 문화재 안전거리 50m 이런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지정과산화물을 저장하는 제조소의 특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것들을 쓰게 되는데, 옥내 저장소에 지정과산화물을 저장하는 경우에 안전거리가 이 표와 같이 변하게 됩니다. 학교가 지정수량 지금 12배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 라인에 해당하는데요. 자, 이 표로 찾아보면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한 경우, 아닌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만, 지금 12배에 해당하는 경우에 안전거리는 33m 그리고 55m, 그 중에서 더 작은 값인 33m 이상은 꼭 지켜줘야 됩니다. 자, 근데 안전거리를 32m 확보하는 경우에 옥내 저장소가 여기 있고요. 이 옆에 학교를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이 거리가 최소한 33m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32m에 설치하려고 해요. 그러면 가능하지 않죠. 자, 주택가도 마찬가지로 22m, 45m 이렇게 있으니까 최소한 22m는 떨어뜨려야 하는데 20m로 확보했대요.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문화재도 54m, 65m 있으니까 최소한 54m는 떨어뜨려야 하지만 52m라면 담 또는 토제가 있더라도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담 또는 토제라는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최소한의 거리 이상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설치가 가나 모두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이번에는 안전거리가 아니라 보유공지입니다. 자, 보유공지를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는지, 설치하는 경우와 설치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있죠. 자, 설치하지 않는 것 중에서 10배 초과 20배 이하인 요 상황이니까 20m 이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이송취급소는 파이프를 가지고 위험물을 운송하는, 위험물을 옮겨서 이제 사용한 만큼 계량해서 이제 값을 지불하는 그런 방식의 취급소인데요. 자, 파이프를 연결하기 때문에 이 파이프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침투 탐상 시험을 해야 합니다. 침투 탐상 시험을 할 때 판정 기준이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3가지를 쓰시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짧은 것 3개를 쓰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짧은 것이라고 해도 사실 이게 한 문장조차도 이제 받아들이기가 사실 쉬운 문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판정 기준 이렇게 내는 문제는 사실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라 틀리라고 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보고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나 미정계수법, 화학반응식을 다 맞춘다는 생각으로 가시는 게 훨씬 스트레스가 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나왔으니까 내용은 한번 살펴보고 가면요,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침투 탐상 시험은 이제 갈라지는 게 없어야 합니다. 균열이 확인된 경우는 불합격으로 할 것, 이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선상 및 원형상의 결함 크기, 이렇게 갈라진 거나 구멍이 난 경우가 4mm를 초과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해야 되고요. 2개 이상의 결함 지시 모양이 동일 선상에서 연속 존재하고 상호간의 간격이 2mm 이하인 경우에는 상호간의 간격을 포함하여 하나의 결함 지시 모양으로 간주할 것, 다만 이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함 지시 모양이 존재하는 임의의 개소에 있어서는 2500제곱밀리미터의 사각형 내에 1mm를 초과하는 결함 지시 모양의 길이 합계가 8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이라는 말이 있는데 읽기만 해도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틈새가 있거나 구멍이 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크기 이상, 뭐 3mm면 3mm, 2mm면 2mm, 뭐 8mm면 8mm 이런 일정 수치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불합격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외우기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한 1, 2번 정도만 외워서 동일한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맞춰서 부분 점수를 획득하는 걸로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톨루엔을 니트로화해서 생성되는 트리니트로 톨루엔의 제조 방법과 열 분해 반응식을 쓰시오. 자, 니트로화 한다는 것은 니트로가 들어가는 위험물들, 트리니트로 톨루엔, 트리니트로 페놀 뿐만 아니라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과 같은 니트로가 들어가는, 뭐 니트로 벤젠도 마찬가지고요. 니트로가 들어가는 것들에 모두 다 통용되는 방법입니다. 니트로화 반응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질산과 황산의 혼산 하에 이 앞에 있는 위험물을 반응시키면 니트로가 결합된 물질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트리니트로 톨루엔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이 톨루엔을 질산과 황산의 혼산 하에 니트로화 시켜 제조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니트로글리콜의 제조 방법을 써라 그러면 에틸렌 글리콜을 질산과 황산의 혼산하에 니트로화 시켜 제조,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해 반응식은 트리니트로 톨루엔인 C6H2NO2 3CH3가 C N2 H2CO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미정계수법이 약간 복잡해요. 이게 식이 길다 보니까 A, B, C, D, E까지 나오는 그 식을 풀어보시면 2, 2, 3, 5, 12라는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차근차근 풀어보시고요. 자, 다음 8번입니다. 공업적으로 탄화수소 CH4를 암모니아 NH3와 촉매하에서 산소로 혼합시켜서 반응한 것으로 분자량이 27이고 약한 산성을 나타내는 사료위험물이다. 사료위험물에서 분자량이 27인 거는 자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사료위험물 중에서 이제 탄소가 한개가 있는 상태이니까 27인 분자량을 가지게 되는 거고, 탄소가 한개이면서 27인 거는 HCn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자주 출제되면 HCn은 27이다 라고 아예 외워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아나수소는 탄화수소를 암모니아의 백금 촉매 하에 반응시켜서 제조한다고 하고요. 시성식은 HCN, 품명은 제1석유류의 수용성이죠. 근데 품명을 쓸 때는 수용성, 비수용성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1석유류라고 쓰시면 되겠고, 증기비중은 29분의 HCn이기 때문에 29분의 1 더하기 12 더하기 14로 해서 0.931 반올림하면 0.932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80 중량 %의 아세톤 수용액 300kg을 저장하고 있는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물을 방사해서 희석수화를 합니다. 수용성이니까 가능하겠죠. 아세톤 농도를 3% 이하로 하고 소화수의 양은 일용량의 1.5배를 저장한다면 일단 3% 이하로 만들고 그 다음에 1.5배를 해줘야 되겠죠. 자, 마치 무슨 소화 약제에 대한 공식을 써야 될 것 같지만 이 상황을 보고 이제 계산을 해내는 해결 능력을 보는 IQ 테스트와 비슷한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80 중량 %의 아세톤 수용액은 아세톤과 물이 섞여 있는 상태예요. 아세톤, 물이 서로 얼만큼 섞여서 300kg이 된 거냐면, 자, 300kg 중에서 80%는 아세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0.8만큼은 아세톤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다? 나머지는 물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자, 300kg에 0.8이니까 240kg의 아세톤이 있는 거고요. 300kg에 0.2니까 60kg의 물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80 중량 % 아세톤 수용액을 3% 이하로 하려면
300 플러스 물을 섞었을 때 240이 아세톤이죠. 300분의 240인 상황인데 여기에 얼만큼의 물을 넣어서 계산을 해야 3%가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은 계산기에 솔브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x가 바로 나옵니다. 자, 이 키를 쓰는 방법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식이 는이 가운데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키가 빨간색의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x를 대입하는 것도 빨간색 x를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x와 는을 쓸 수 있는 상태로 이제 계산기에 노란색 글씨인 솔브를 눌러주시면 770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즉 아세톤 수용에 300kg이 있는 상태에서 7700kg의 물을 섞게 되면 3%의 수용액으로 희석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양이 이만큼 있는데 그거의 1.5배인 양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7700kg에 1.5를 하면 몇이 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한 값인 11550kg으로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상황이 여러 번 지금 꼬여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계산 공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서 차근차근히 풀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놓치면 아까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